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일단 아시아는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은 잠시 후에 출발 예정인데, 개장 예정인데, 일단 혼조하게 출발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방향 전환의 냄새 정도는 솔솔 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처럼 어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방향 전환을 선언한 곳도 있지만, 근데 이제 뭐 미국 증시라 해봐야 어제 방향 전환했다라고 처음으로 선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또 뒤집자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하락 굳히기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니고 이제 하락 초반기 혹은 뭐 이제서야 전환을 시도 중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 언제든지 방향성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제 내가 미국 증시 그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하락 전환했다고 한 거, 그게 눌림이 돼가지고 더 큰 폭등을 부르고 건전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전환 초창기 혹은 전환 시도 중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세계 증시는 뭐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아직 뭐 결정적인 막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강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왔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제 지난 5거래일간 이번 일주일 동안 쭉 이제 소화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왜냐? 지난주 마감할 때 악재가 등장했기 때문이고, 시장은 일단은 뭐 중간에 오버슈팅이 주 초반에 몇 번 있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현재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논리적으로 악재가 나온 거에 대한 그에 대한 적당한 반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싸움이 저는 이번 주 정도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뭐 슈팅성 상승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고 이래서 이 싸움은 이제 지난주 그죠? 지난주에 있었던 그 뭐 파월의장 연설이니 뭐 고용지표니 FOMC 회의니 뭐 애플 실적이니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바탕으로 한 싸움이 결과적으로도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연장되게 생긴 뭐 그런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뭐 명확한 건 없고, 근데 이제 좀 뭐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그런 좀 구체적인 근거들은 좀 보이기 시작한 그 정도죠, 그죠?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는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마감된 상황에서 지금 전환들랑 말랑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인 이제 미국 물가지표 CP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거기에 쏠렸죠. 방향이 전환될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일단 위쪽으로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좀 제한은 뒀고요. 증시 상승의 제한은 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진짜 꺾을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눌림으로 인정하고 또 다시 급등을 할지, 이거는 이제 아마 네, 결과적으로 그 물가지표까지 거의 봐야 결정이 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가지표. 근데 일단 시장 사람들이 약간 좀 일단 긴장을 하고 있죠. 그죠? 물가지표 발표 전에 물가가 확실히 좀 둔화 속도가 느릴 거야. 아니면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퍼져서 이번 주에 발표된 그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물가 지표에 대한 예상치들 살펴보면 예상치들이 조금 높게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점들 좀 고려하긴 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젯밤에 봤던 독일 물가 지표 이런 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찐득하게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특히 아시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젯밤에 긴축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죠. 긴축 우려. 전형적인 긴축 우려 모습 나왔죠. 미국 장중에 달러가 좀 강했고, 물론 하락 마감했지만 달러는 강하게 마감을 했고, 그리고 금리도 좀 올랐단 말입니다. 긴축 우려라고 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늘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 하락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보기 전에 한마디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채권 투자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채권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채권 투자 고려해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 미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걸 그거를 일단 바탕에 깔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채권 투자하라고 했다고 이 뭐 회사채를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 국채가 아닌 뭐 다른 나라 뭐 한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물론 이게 지금 상황이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장에 큰 위기가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회사채를 투자해도 되고 미국이 아닌 뭐 한국에 투자해도 되고 중국에 투자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올해 일단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돼 있고 뭐 고용지표도 너무 뜨겁고 적당히 뜨거운 게 아니라 너무 뜨겁고 이런 때 우리가 어떤 큰 위기가 났었다. 그래서 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거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증시 같은 경우 제가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까딱 잘못하면 증시는 대폭락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채권 투자를 하는데 회사채를 사고 뭐 한국 국채를 사고 중국 국채를 사고 뭐 미국 이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안 오고 제가 생각하는 위기가 안 온다면 지금 아무 채권이나 사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안 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살 정도의 나는 그런 어떤 뭐 긍정론을 갖고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미국 국채 따위가 아니죠. 뭐 한국에 있는 이상한 회사채, 고금리 회사채를 사면 됩니다. 앞으로 금리 떨어진다며요. 그러면 뭐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사실 뭐 세상 좋아진다는데 뭐 한다고 채권을 사요? 그냥 주식 사면 되죠, 그죠? 일단은 지금 채권 투자를 제가 고려하시라는 거는 뭐 세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대비를 하자. 뭐 이런 개념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미국 국채 투자를 감안한다. 예, 미국 국채 투자를 베이스에 깔고 일단 채권 투자를 하시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 특히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환해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H마크 붙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ETF들 중에서는요. 뭐 그런 거 하시거나 어쨌든 환율에 대한 해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해가 생기실 것 같아서 저는 회사채에 투자하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안전한 거 그죠?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채권에 투자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일본인데요. 보시면 일본도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은 아니죠. 일본이 보시면 이게 네, 오늘 일단 상승 마감 했는데 근데 지금 꼬라지가 보시면은 이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얘도요. 얘도 어딘가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물론 이거 못 넘어갔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꺾인다라고 바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세상 뭔가 좀 꼬롬한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야 위로 더 갈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뭐 일본 증시는 위쪽에 이 저항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 잘 못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하락 마감했죠. 얘도 그래요.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인 거고 얘도 약간 코스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최근 움직임이요, 그죠? 얘도 일단 어딘가 잘 못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뭐 삼각 수렴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딘가 잘 못 넘어가고 있다. 지난주에 나왔던 수많은 재료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파월의장 연설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 싸웠는데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상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만 예외, 유럽만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상승은 일단 기술적으로 레벨업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다소 좀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요. 유럽도 뭐 솔직히 이런 자리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시원하게 가진 못했다. 좀 꼬롬하다. 이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상방을 좀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참 한 가지만 한국 증시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죠.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날이 2월 2일이죠. 그죠? FOMC 회의에서 이날 급등했잖아요. 이날 반응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날 반응에 그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써서 시장이 급등했고 그날의 고점 혹은 그날의 종가 이런 자리들을 이제 시장이 넘어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일단 중요하게 일단 저항을 이번 주에 하나 좀 만들어낸 거죠. 지난주에 어떤 고점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이번 주에 그 자리가 어떤 저항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미국 투자하실 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 2월 2일 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날 선언한 그날의 종가 혹은 그날의 고가 이런 자리를 증시가 다시 넘어가는지 여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약간 승리 선언 약간 이런 개념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간 선반영의 개념이 있다.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는 여기 11월 10일부터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까지 알고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재료로 지금까지 증시가 상승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것은 2월 2일이다. FOMC 회의에서 그날 도장을 찍었다. 승리 선언을 했다. 파월 의장이. 물론 엄밀히 따지면 승리 선언은 아닌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말한 것 자체가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좀 오버하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날 만들어낸 이 종가와 혹은 이날 고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날에 2월 2일 날 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뭔가 새로운 레벨업, 네, 그죠? 뭐 그런 걸 의미할 수 있다. 여기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뭐 어떤 뭐 새로운 재료 뭐 이런 거에 반응하겠다. 뭐 하여튼 더 이상 이제 긴축 이슈는 없어지고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된다. 뭐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의 경우는, 한국 증시는 좀 차트 모양이 다르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월 2일 날 나왔던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그날의 고점, 그날의 혹은 종가, 혹은 그날의 가격대 양봉을 우리가 좀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한마디 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증시 볼게요. 한국 증시 오늘 뭐 일단은 하락 마감하긴 했죠. 근데 여전히 보시다시피 강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여전히 시장 분위기 아직 뜨거운 상태고요. 뭐 하락한 거는 미국이지 뭐 미국이 하락했다고 꼭 한국이 하락하라는 뭐 그런 법 없죠. 그죠? 아직 한국은 하락 전환되진 않았다. 아직 318 붕괴된 건 아니다. 여전히 매물대 안에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뭐든 가능합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베팅도 가능하고 뭐 전부 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다 할 거는 뭐 일단 뭐 자기가 상방을 보나 하방을 보나 어떤 뭐 믿음을 갖고 있으신, 예, 하여튼 그 본인이 시장을 보는 그대로 그 뭐라고 할까요? 용기 있게 지금 움직일 때고요. 용기 있게 움직여 보시고 뭐 시간 잘 보내고 이제 베팅 해놨으면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이제 시간 잘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여기서 시간 잘 보내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시장이 결론을 줄 거란 말이죠. 너 맞았어 아니면 너 틀렸어 결론을 줄 텐데, 만약에 이제 너 틀렸어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빨리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위로 본다 아래로 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빨리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코스닥은 뭐 한마디 정도는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요 1100짜리가 중요한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1100짜리에서 일단 오늘 저항을 일단 뭐 믿고, 네, 일단 뭐 저항 맞고 내려오는 거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는 생겼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강력한 매도라고, 아직 강력한 매도세 등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약간 이런 자리에선 중요한 자리가 붕괴됐다고 보려면 한 1060 정도는 붕괴가 돼야 돼요. 최근에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오버슈팅을 되돌리는 그런 뭐 가벼운 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자리 1060이나 혹은 뭐 70 정도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1060, 1070 정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코스피는 코스닥은 이 상승 중 눌림의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작은 근거는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 코스닥 시장을 만약에 이제 코스닥 주식 매수하시고 지수 상승 베팅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당장 아닐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이 음봉이 다시 회복이 되거나 뭐 그런 다시 매수세가 보이고 1100을 돌파 한 장 하면 이제 따라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게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그마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하여튼 잘 봐야 될 거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우리 변동성 지수들이 잘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변동성 지수 오래간만에 좀 잠깐 보자면요, 하방 경직성을 튼튼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긴 합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고, 뭐 풋옵션 이런 것도 죽나 안 죽나 잘 보셔야 되겠고, 풋옵션이 결과적으로 이 지금 이제 풋옵션들이 이 보시면 1월 27일 날 만들어놨던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단 숨은 붙어 있는데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풋옵션들이 버틴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다시 뭐 폭락 시장의 뭐 어떤 추세적인 폭락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잘 살아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뭐 콜옵션은 뭐 풋옵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뭐 대폭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죽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보시다시피 1268원 이 돌파 안착 시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위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 매수세가 붙은 거는 맞긴 맞아요. 보시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면서 줄줄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붙긴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강력한 매수세에 못지않게 강력한 저항도 맞닥뜨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싸움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결론 알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맨날 다 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고 미국 증시 오늘 뭘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요. 여기 지표 발표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조금 전에 영국에서 뭐가 쭉 발표가 됐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마이너스도 보이고 뭐 플러스도 보이고 하는데 좀 혼조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이거에 시장이 딱히 큰 영향을 지금 이런 지표들의 시장이 딱히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패스하고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뭐 물론 요즘에 이제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뭐 미시건 콘슈머 센티먼트라든가 뭐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이라든가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지표들의 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반응했던 적은 일단 잘 없는 것 같아서 솔직히 오늘 밤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밤에 일단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퍽퍽하게 싸우겠죠. 아무런 재료도 없이 퍽퍽하게 뭐 하여튼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우겠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뭐 싸우겠죠. 그렇게. 그래서 일단 그 S&P고 나스닥이고 어딘가를 붕괴시켰으니까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이제는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당연히 증시 상승 베팅 하실 분들은 매수세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매수세 등장 확인을 하고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굳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그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기서 또 한 잔 더 먹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추격 매도입니다. 그게 아니고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 막 대폭 나갔다 막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추격이 아니고 반등시 매도 전략. 위로 올라오면 아래쪽으로 후려 패고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도 어디에요? 어제 말씀드린 거 12,520 뭐 이런 자리 말씀드렸는데 붕괴됐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그죠?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런 자리들 보시면 되겠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어디가 저항이겠어요? 4,120 저항이고 나스닥은 방금 말씀드린 12,520 이런 자리가 다시 저항이 되겠죠. 그런 자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고요. 뭐 변동성 지수 잘 보자, 달러가 추세 전환 되는지 잘 보자 이런 거 맨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채권 투자하실 분들 미국 국채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한국 국채 위험 자산일 뿐입니다. 그죠?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회사채는 당연히 위험 자산인 거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위기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일단은 미국 국채를 투자 대상으로서 말씀드리고 있다. 채권 투자하라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채 사고 한국 국채도 투자하고 뭐 어떤 위험한 정크펀드 이런 거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왜 채권 투자를 그런 걸 해요, 그죠?
뭐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으면 지금 당장 주식 사야죠. 그죠? 뭐 한다고 채권을 해요. 그죠?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들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